안녕하십니까. 손해평가사를 사랑하는 모임, 손사모 카페 1차 시험 무료 강의 제16강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126페이지 위쪽에 있는 경작 불능부터 할 텐데요. 이제 경작 불능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작기 중에 만약 이항을 했다고 치면 수학 예정이 있겠죠. 중간에 그 보장하는 제의로 인해서 이제 식밀제 피해율이 65%면 한 3분의 2 이렇게 됩니다. 3분의 2 이상 피해를 봐서 더 이상 이 농사를 짓는 게 이제 의미가 없을 경우에 이거를 갈아엎고 이제 대체 작물을 심으라는 겁니다. 대체 작물을 재배를 해라 라고 하는 취지의 이제 조사입니다. 이거는 조사라서 그 보험금은 보험가입금액 곱하기 일정 비율이 나와 있고요. 일정 비율은 요 아래쪽에 표에 있는데요. 이 표는 1 빼기 자기 부담 비율 나누기 2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래서 10% 같은 경우에는 1 빼기 10% 하면 이제 90%가 되는 거고, 90 나누기 2를 하면 45%가 되는 거죠. 85%는 42.5인데 5 떼고 이제 42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경작불능이 가능한 조건은 이제 식물체 피해율이 65% 이상이고 계약자가 경작불능 보험금을 신청한 경우에 한해서 보장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대체 작물을 심는 게 일반적인 취지인데, 이 계약자 입장에서는 뭐 대체 작물을 심을 것도 없고 뭐 지금 이걸 갈아엎어 봐야 소용이 없기 때문에 그대로 이제 수확량 조사를 받고 싶어 하는 경우도 있겠죠. 이럴 경우에는 이제 수확량 조사를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벼하고 뭐 콩, 팥의 경우에 벼의 경우에는 출수기 이전, 콩팥의 경우에는 종실 비대기 이전에 식물제 피해율이 3분의 2 이상 됐을 경우에는 조사 시기랑 상관없이 이제 경작불능 처리를 강제적으로 해야 되는 그런 이제 품목도 있는데요. 뭐 그런 거 외에는 이제 경작불능 보험금을 신청을 해야 이제 보험금이 지급이 됩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보시면 요거는 이제 사료용을 제외한 나머지 품목이고요. 사료용으로서는 이제 초사료용이나 아니면 이제 사료용을 쓰는 이런 품목들, 옥수수하고 벼, 사료용 옥수수하고 조사료용 벼의 경우에는 조금 계산 방식이 다른데요. 그 보험 가입금액 곱하기 보장 비율이 있고 경과 비율이 있습니다. 경과 비율은 이제 보장 비율은 45% 가입을 할 수 있고 42% 가입을 할 수 있고 똑같이 요 형태로 이제 가입을 할 수가 있는데 요는 형으로 가입을 할 수 있고, 이제 경과 비율의 경우에는 요런 이제 사료용 옥수수하고 조사료용 벼의 경우에는 8월 31일까지 보장이 됩니다. 보장이 되기 때문에 5, 6, 7, 8 이렇게 해서 이제 경과 비율이 이렇게 좀 정해지는데요. 경과 비율 잘못됐죠. 이렇게 옥수수의 경우에는 여기가 이제 6월 달이 80입니다. 80이기 때문에 요거는 좀 이론수하고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공부를 하고 있는 거는 우리가 간단한 계산 문제를 풀고 그냥 어떤 식인지 제가 설명을 드리는 거지, 자세한 내용들은 2차 때 이제 조금 더 심도 있게 공부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이제 수확 불능이 있는데요. 수확 불능의 경우에는 이제 벼만 해당이 됩니다. 벼. 재현율이 65% 미만. 그리고 이제 분질미의 경우에 70%. 이제 경작 불능의 경우에도 이제 벼의 경우에는 분질미의 경우에는 60% 이상 이렇게 있는 것도 좀 빠져 있는 거죠. 비만 못 떨어져서 정상적인 벼로 출하가 불가능하게 되고, 계약자가 수확 불능 보험금을 신청한 경우에 한해서 이제 보장이 되는데 지급이 되는데요. 여기는 자기 부담 비율에 따른 일정 비율이 요 경작 보험금의 비율의 15% 플러스 시킨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45% 플러스 15% 하면 60%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게 보시고 넘어가셔서 이제 생산비 보장이 있습니다. 우리가 뭐 고, 부, 매시, 무, 당, 파, 담배, 양 이렇게 2차 때 앞글자를 따서 공부를 했는데요. 뭐 고추, 브로콜리, 메밀, 시금치, 무, 당근, 파, 단호박, 배추, 양상추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서 고추가 우리 보통 이제 메인인데요. 고추를 한번 보시면 이제 고추는 병충해가 보장이 됩니다. 감자처럼 보장이 되는데 모든 병충해가 보장이 되는데요. 감자는 인정 비율이 90, 70, 50이었다면 고추의 경우에는 70, 50, 30% 이렇게 인정 비율이 이제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병충해가 있는 경우에는 병충해 인정 비율이 들어가죠. 요 비율이 여기 들어가서 산정이 되는 거고요. 앞글 따서 장경, 피, 병자 이렇게 되는 거고,
그 병충해 없는 경우에는 여기 병이 없으니까 장경피자 이렇게 암기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브로콜리는 이제 탄식의 경우에는 우리 손해 정도 비율하고 작물 비율하고 여기 차이가 조금 있긴 하지만 탄식은 뭐 병충해가 없는 고추랑 동일합니다. 장경피자 이렇게 암기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보험 가입 금액이 아니고 이제 잔존이 붙는 거는 조사를 여러 번 가능합니다. 이 두 품목은 조사가 여러 번 가능하기 때문에 조사가 여러 번 가능하고 조사 이후에 보험금이 여러 번 이렇게 지급이 되기 때문에 기발생한 보험금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초에 가입된 보험 가입 금액에서 이제 기발생한 생산비 보장 보험금을 뺀 걸 이제 잔존 남아 있는 보험 가입 금액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나머지 이제 시무당파 담배양 이렇게 남아 있는데 요거는 참고를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반적인 경우에는 뭐 가피자 이렇게 산정이 되고 피해율이 이제 여기 자 피해율이 면적 피해율로 다 바뀌었습니다. 면적 피해율로. 그리고 손해 정도 비율이 뭐 계산 방식은 똑같은데 이름이 이제 평균 손해 정도 비율로 다 바뀌었죠. 바뀌었다는 것도 좀 한 템포 늦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배추, 무, 파, 시금치처럼 이렇게 바뀌었다는 거죠. 이것도. 메밀의 경우가 좀 특이한데요. 메밀의 경우는 이제 면적 피해율이 면적 피해율 곱하기 가로 열고 1 마이너스 미부상 비율인데 이제 면적 피해율이 이제 피해율 나누기 재배 면적이 됩니다. 다음 페이지 이렇게 되는데 여기서 구분을 합니다. 여기서 구분을 하는데 피해 면적을 도복이 된 경우하고 도복이 되지 않는 면적. 그래서 도복된 면적은 이제 면적에다가 70%를 곱하고요. 도복의 경우에는 손해 정도 비율을 적용합니다. 손해 정도 비율을 평균 손해 정도 비율을 바뀌었으니까 이렇게 적용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시설 작물의 경우에는 그 피해 작물 재배 면적 곱하기 단위 면적 보장 생산비 보장입니다. 생산비에다가 이제 경과 비율에다가 이제 피해율을 산정을 해서 계산을 하고요. 여기서 장미하고 이제 부추, 시금치, 파, 무, 쑥갓, 버섯 이런 것들이 약간 다른데 뭐 장미의 경우에는 뭐 고사된 거랑 고사되지 않은 거랑을 구분을 하고 이제 부추는 이제 70%를 적용하고요. 그 시금치, 파, 무, 쑥갓 뭐 이런 것들도 차이가 있고 뭐 버섯은 또 버섯별로 또 차이가 있습니다. 이것도 2차 때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농업용 시설물하고 버섯 재배사, 부대 시설 요거는 그 제조달 가액 보장 특약이 가입되어 있는 경우에는 제조달 가액 기준으로 손해액을 산정을 하고 제조달 가액 보장 특약에 이제 가입이 되어 있지 않는 경우에는 제조달 가액에서 이제 감가상각을 적용해서 시가 개념으로 손해액을 산정을 합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이제 과실 손해 보장의 무화과가 있는데요. 그 무화과의 경우에는 7월 31일까지 수확 전이고요. 수확 전이고 7월 이제 8월 달부터 8, 9, 10, 10월 말까지 보장이 되는데 10월 달까지는 이렇게 구분이 됩니다. 비율이 구분이 되고요. 이제 복분자 딱 나오면 우리가 이제 결과모주수라는 게 바로 나와야죠. 복분자의 경우에는 결과모주수 바로 나오면 됩니다. 가피자에서 결과모주수. 그 다음에 이제 OD가 있는데요. OD는 결실수, 평년 결실수, 뭐 조사 결실수, 그리고 미보상 결실수, 감소 결실수 이런 게 있는데 이런 결실수라는 것도 한번 체크를 해 놓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래쪽에 보시면 이제 감귤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요. 뭐 감귤의 경우에는 뭐 등급의 피해 가실수하고 등급 외의 피해 가실수를 나눠서 등급 외의 경우에는 50% 이렇게 적용을 하고요. 뭐 기준 수확량에서 나눠가지고 미유상 비율을 적용하는 걸로 하고 이제 가시손해보험금의 경우에는 이제 손해액에서 자기 부담금을 뺀다는 것도 차이가 있고요. 그리고 동상의 그 손해보험금이 있는데요. 뭐 동상의 손해보험금의 경우에는 그 12월 21일부터 1월달, 2월달 이렇게 차이가 나서 수확기 잔존 비율이 월마다 좀 계산하는 방식이 다릅니다. 이렇게 적용이 된다는 것도 2차 공부하실 때 자세하게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과실손해보장, 추가보장도 주피해율에다가 이제 10% 추가를 해서 이제 지급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농업수익감소보장은 이거 똑같이 이제 가피자인데 피해율이 좀 뭐 기준 수확 피해율이 평수 미평이 아니고 기준 수입
기준 수입, 뭐 실제 수입 이렇게 있는데요. 뭐 옥수수를 제외하는 이제 옥수수 제외하고 말씀을 드리면 기준 수입의 경우에는 평균 수확량 곱하기 기준 가격이고요. 실제 수입의 경우에는 수확량 플러스 미보상 감소량 한 값에다가 그 기준 가격하고 수확기 가격하고 이제 적은 값을 이렇게 곱해가지고 이제 실제 수입을 산정한 다음에 기실기 이렇게 해서 PA율을 산정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 128페이지 보시면 그 농작물 그 품목별, 재배별, 시기별 손해수량 조사 방법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그 첫 번째로 나와 있는 게 이제 인삼이 나와 있습니다. 특정 유형이죠. 여기서 올해 여기 추가로 조수위가 들어갔습니다. 조수위가 들어갔고 그 수확량 조사를 실시를 하고요. 그 피해 확인이 가능한 시기에 조사를 이제 실시를 합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저가전 종합위험 방식, 사과배 단감, 떨금감에 대한 이렇게 조사 시기가 나오는데요. 일단 뭐 피해 사실 확인 조사가 있고요. 그리고 피해 사실 확인 조사 중에서 이제 낙엽 피해 정도를 조사를 하는 것은 6월 1일부터 조사를 합니다. 조사를 실시를 하고 그 낙엽 피해 조사를 하는 것은 이제 오정 한정액만 되는 거고요. 그리고 육아 타박률 조사도 그 오정 한정 가입 건에 대해서만 이제 실시를 하는데 이것도 이제 피해 사실 확인 조사 안에 들어가는 조사입니다. 그리고 적과 후에는 적과 착과수 조사를 실시를 하죠. 사실을 해서 가입단 전체 과수원에 대해서 전 과수원에 대해서 조사를 실시하는 게 이제 적과 착과수 조사가 이제 진행이 되고요. 그 다음에 적과 후에서 이제 수확 종료까지는 낙과나 이제 착과 조사 그리고 이제 뭐 낙과의 경우에는 뭐 태풍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얘기고요. 그리고 착과의 경우에는 그 달려있는 그 나무가 뭐 우박이나 뭐 이런 것 등으로 인해 가지고 이제 피해가 있을 경우에 구성 비율을 적용해서 산정을 하고 그리고 낙과에서 이제 낙과의 경우에는 단감, 떫은감의 경우에는 낙엽률 조사를 실시를 하고요. 사과하고 이제 배의 경우에는 1.07을 이제 더해주는 곱해주는 뭐 그런 게 또 구분이 되죠. 그리고 수확 완료해서 이제 봄 중계까지는 이제 고사나무 조사를 실시합니다. 뭐 고사나무야 앞쪽에서 뭐 적과 착과 조사 때도 할 수 있고 뭐 다 할 수 있는데 낙과 조사 때도 할 수도 있고 할 수 있는데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좀 구체적으로 그 현지 조사표의 이름을 뭐 얘기하는 게 아닌가 뭐 그런 생각도 듭니다. 이것도 이제 2차에서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그 3번 종합위험 방식 그 농업 수입 보장 포함해서요. 한번 살펴보면 뭐 해가림 시설하고 비가림 시설, 원해 시설이 있는데요. 이런 것들은 사고 접수 직후에 그 지체 없이 조사를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진행을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조사 방법은 이제 전투 조사로 이제 실시를 한다. 그리고 동그라미 2번에 보시면 수확 감소 보장, 과실 손해 보장 및 그 농업 수입 보장이 이렇게 있는데요. 일단 앞쪽에서 제가 말씀을 딱 드렸듯이 이제 뭐 이항 직파 불능 뭐 피해 조사의 경우에는 이항 한계일 7월 31일까지 그 이항 직파를 못한 상태를 확인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그냥 방치를 하면 안 되고 이렇게 논두령 작업도 해야 되고 쓰레질도 해야 되고 이제 제초 작업도 정상적으로 해야지 적용이 되는 겁니다. 뭐 제지항 그 제식파도 뭐 사고 접수 후 이제 시체 없이 조사를 실시하면 되고요. 뭐 재파종 재정식도 이제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이제 경작 불능도 동일하게 진행이 되지만 차의 경우에는 요거는 우리 차나무는 나무죠. 목본이죠. 목본이기 때문에 이제 경작 불능이 없습니다. 경작 불능이 없다. 그리고 우리 과수로 분류되어 있는 이제 복분자의 경우에도 나무라고 하긴 좀 그렇고 뭐 그래서 요거는 또 경작 불능이 있기도 하죠. 이런 차이가 있다는 것도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이제 복분자의 경우에는 이렇게 결과모지수 조사를 한다. 수정 불량 송이 이런 거 조사를 한다는 거고 이제 OD는 결실수 앞쪽에서 공부를 했었죠. 그리고 감귤의 경우에는 이제 수확 전하고 이제 수확 후 이렇게 이제 구분이 되는데요. 그리고 이제 수확 직전에는 뭐 종합과수에서는 이제 포도, 복숭아, 자두, 감귤의 경우에는 가입된 전 과수원에 대해서 착과수 조사를 이제 실시를 합니다. 착과수 조사를 실시하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그 수확량 조사를 또 실시를 하는데요. 수확량 조사의 경우에는 수확 직전에 사고 발생 농지에 대해서 수확량 조사를 이제 실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수확 시작 후에서 수확 종료일까지는 차의 경우에는 조사 가능일에 조사를 실시를 하고, 그리고 감귤의 경우에는 동상의 과실 손해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12월 21일부터 2월 말까지 사고건에 대해서 조사를 실시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수확 불농조사의 경우에는 조사 가능일에 벼만 해당이 되고요. 그리고 태풍, 우박 같은 게 왔을 경우에는 과실 손해 조사가 실시가 되고, 이제 이런 사고가 온 지후에는 사고 접수 후 지체 없이 진행이 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복분자가 과실 손해 조사에서는 실시가 되는데 6월 1일부터 6월 20일까지 진행이 되고, 잔여 수확 비율은 1일부터 7일, 8일부터 20일까지 조금 차이가 있다는 것도 이제 2차 공부하실 때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나머지 수확 완료 후에는 이제 고사나무 조사가 있죠. 고사나무 조사가 있다는 것도 한번 읽어보시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제 생산비 보장입니다. 생산비 보장은 한번 보시면 요거는 고추하고 이제 브로콜리에 대한 얘기인데요. 재배 일정 확인을 해서 이제 수확 개시일, 수확 종료일, 이런 것들 확인하는 거고요. 근데 경과 비율을 산정합니다. 산정을 하고, 그리고 이제 피해율을 산정을 하고, 고추의 경우에는 병충해 등급별 인정 비율을 적용을 하죠. 그 다음에 나머지 메시, 무당, 파, 담배양 이 경우에는 이런 이제 조사를 실시를 하는데요. 요거는 이제 피해 사실 확인 조사를 합니다. 피해 사실 확인 조사를 하고, 그리고 이제 우리 파종을 하는 품목은 이제 전체가 다 재파종 재정식이 지금 보장으로 다 바뀌었는데요. 다 바뀌었는데 파종을 하는 것들은 이제 재파종 조사, 그리고 정식을 하는 것들은 정식 조사인데, 여기서는 이제 마늘하고 저번에 보면 양배추하고 좀 차이가 있었지만, 여기서 얘기하는 재파종하고 재조사는, 재파종하고 재정식 조사는 동일하게 가입금액 곱하기 20% 곱하기 면적 피해율로 동일합니다. 재파종하고 재정식이 구분 없이 면적 피해율 동일한 것도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품목에 대해서는 이제 경작 불능 조사도 있고요. 그리고 또 생산비 피해 조사는 수확 직전에 가서 조사가 조사를 실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한번 알아봤고요. 넘어가셔서 이제 131페이지 위쪽에 보시면 15번 가축의 보험 가액 및 손해액 산정 이렇게 있습니다. 그 1항에 보시면 가축에 대한 보험 가액이 있는데요. 보험 사고가 발생한 때와 곳에서 평가한 보험 목적물의 수량의 적용 가격, 곳에 보험 목적의 수량 곱하기 가격, 이렇게 하면 가액이 나오니까요. 그리고 가축에 대한 손해액은 보험 사고가 발생한 때와 곳에서 폐사 등 피해를 입은 보험 목적물의 수량과 적용 가격을 곱해서 산정을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적용 가격 이렇게 나오는데요. 적용 가격의 경우에는 그 보험 사고가 발생한 때와 곳에서의 시장 가격 등을 감안을 해서 보험 약관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서 산정을 한다. 다만 보험 가입 당시 보험 가입자와 그 재보험 사업자가 보험 가액 및 손해액 산정 방식을 별도로 정한 때에는 그 방법에 따른다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아래쪽에 16번 보시겠습니다. 그 농업시설물의 보험가액 및 손해액 산정 이렇게 있는데요. 그 농업시설물에 대한 보험가액 이 경우에는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와 곳에서 평가한 피해 목적물의 제조달 가액에서 내용연수에 따른 감가상각률 시가를 반영한다는 얘기죠. 적용해서 계산한 감가상각액을 차감하여 산정을 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 손해액은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와 곳에서 산정한 피해 목적물의 원상복구비용 비용에 따른다. 그리고 1항과 2항에도 불구하고 보험 가입 당시 보험 가입자와 재보험 사업자가 보험 가액 및 손해액 산정 방식을 별도로 정한 때는 그 정한 방법에 따른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제 17번 보시면 손해평가 업무 방법서, 우리 업방이라고 얘기하는 건데요. 예전에는 우리 손해평가사의 시험 범위가 업무 방법서였습니다. 업방이었었는데, 이게 이제 이론서로 약간 정립이 자꾸 되면서 지금은 이론서가 우리 시험 범위인데요. 그 재보험 사업자는 이 요령의 효율적인 운영 및 시행을 위해서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는 손해평가 업무 방법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8번에는 재검토 기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농림부 장관은 이 고시에 대해서 2020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 되는 시점에서 그 타당성을 검토를 해서 개선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이거는 법의 내용하고 똑같죠.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농업재해보험 법령 및 규정, 뭐 평가 요런까지 포함해서요. 이제 강의가 끝났습니다. 그래서 상법 보험편하고 지금 우리 농업재해보험 법령하고는 둘이 합쳐봐야 양이 얼마 되지가 않아 가지고 제가 고득점을 맞을 수 있는 그런 전략 과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이거는 그 우리 객관식 공부니까 뭐 구체적으로 암기를 하려고 하지 마시고 자주 이렇게 눈에 익혀서 이렇게 공부를 하시면 무리 없이 이제 합격을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다음 시간부터 재배학 공부를 할 텐데요. 재배학은 지금 우리 유튜브에 이렇게 공개가 되어 있는데 우리 손해평가사를 사랑하는 모임 카페에서만 그 우리 교재를 구입한 분들을 대상으로 재배학 강의를 이제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참고를 해주시고요. 관련된 사항은 이제 공지사항에서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